저는 카카오에서 일하고 있는 하현이라고 하고요. 회사에서는 영어 이름인 레이먼을 쓰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으로 참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매년 이렇게 오픈스택 데이 코리아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점점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 같고,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되게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늘 카카오는 오픈스택 기반으로 5000VM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5000VM이라고 하면 어떻게 느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어떤 하나의 터닝 포인트를 넘어섰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좀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카카오에서는 오픈스택 기반으로 오늘 어떻게 구축을 했고 또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가시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간단한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약 4년간 오픈스택 기반으로 클라우드 구축 그리고 개발,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전 직장인 CNS에서부터 오픈스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카카오에서 계속 오픈스택을 관련 업무들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 신더 백엔드 스토리지 셋 구축을 진행을 했었고 현재 직접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스택 기반 프라이빗 클라우드 개발 및 운영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주노 기반으로 저희가 구축되어 있는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 팜을 전체를 킬러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카카오에서는 많은 서비스들을 런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서비스들이 생겨나고 있기도 하지만 빠르게 종료가 되기도 하죠. 이런 IT 환경에서는 개발자분들이 인프라에 요구하는 사항이 명확합니다. 그만큼 빠른 개발 주기가 있고 타임 투 마켓이 중요한 시점에서 개발을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요구사항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인프라의 이슈로 어떤 개발이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 개발자 개인은 서버, 네트워크 같은 어떤 상세한 설정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알고 싶어 하진 않죠. 사실은 더 집중해야 될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래서 본인이 구현해야 할 서비스에만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요구사항을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조금 잘리는 것 같은데 그냥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요구사항들을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오픈스택 기반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도입을 했고 계속해서 서비스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고 싶은데요. 그럼 클라우드로 가면 정말 개발자분들이 요구하시는 그런 빠른 서비스들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레거시 운영 모델을 그대로 클라우드 환경에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레거시 운영과 클라우드 운영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겠지만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클라우드 운영 환경에서는 프로그래머블 한가 아닌가로 그 기준이 나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 직전에 발표하셨던 분들도 이제 API 기반으로 프레임워크 개발을 하는 부분에서 프로그래머블한 그런 인프라 스트럭처를 가져가야 한다는 부분들은 좀 공통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 레거시 환경의 운영이라고 한다면 어떤 무거운 그리고 스케일업 그리고 데디케이트로 대변되는 변하지 않는 고정적인 시스템을 의미를 했죠. 근데 클라우드 인프라로 가면 가벼운 그리고 유연한 루즐리 커플드 이런 것들로 대별되는 빠르게 변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스택은 이러한 클라우드 오퍼레이션 모델을 잘 반영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데브옵스 스타일 매니지먼트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API 기반으로 모든 인프라들을 핸들링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오픈스택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운영에서 저희 카카오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집중하는 포인트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운영에 대한 모든 일들을 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카카오의 이런 프라이빗 클라우드 아키텍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어떻게 개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저희 카카오에 구축된 오픈스택 기반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규모를 조금 더 상세하게 보여드리면요.
이번 달 2월 16일 기준으로 약 5,000대 VM이 현재 실제 러닝 중입니다. 그리고 그 VM들이 돌아가고 있는 컴퓨터 노드는 약 700대 정도 되고요. 블록 스토리지 서비스 용도로 구축한 셉이 약 200테라 정도 되고 있습니다. 키스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테넌트가 약 1000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유저가 약 1300명 정도 됩니다. 저희 카카오 직원 수가 23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절반 정도의 인원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2015년 12월 기준이 제일 많이 생성되고 삭제했던 시기라서 그 기준으로 좀 살펴보면 생성이 약 2900개 VM이 됐었고요. 그리고 딜리트가 약 2000개 VM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 달에 러닝된 VM이 900개 정도 됐었는데요. 평균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매 8분마다 한 개 VM이 생성되고 삭제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로 VM 개수를 한번 예측을 해봤는데요. 2016년 말에 약 1만 개 정도의 VM이 러닝될 것으로 자체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량 증가에 따라서 그 컴퓨터 노드를 계속해서 증설을 해야 될 텐데요. 저희는 현재 시스템셀과 이렇게 협의된 바로는 3개월에 멀리무신 100대 정도를 구매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를 발표를 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를 보다가 오픈스택 파운데이션 데이에서 이렇게 글로벌 유저 서베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살펴봤는데 2015년 11월에 진행한 서베이고요. 그래서 컴퓨터 노드 100대 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글로벌 유저들이 상위 한 2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쪽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인스턴스 기준으로 보면 1000대 이상이 약 26% 정도 됐습니다. 만약 예측한 대로 10,000대 규모로 넘어가게 된다면 저희가 이 상위 한 7% 안에 드는 규모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저희 카카오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 전반적으로 아키텍처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이름을 크레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였는데요. 보통은 이제 알파벳 C를 써가지고 무거운 이렇게 물체를 옮기는 기중기를 의미하죠. 저희는 카카오에 K를 붙여서 크레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픈스택 컨트롤러와 컴퓨터 노드는 전체 우분투 14.04 LTS 버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오픈스택 버전은 스테이블 주노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퍼바이저는 전체 KVM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는 노바, 글랜스, 신더, 뉴트론, 키스톤, 호라이즌 그리고 트러브, 히트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구축하신 회사에서 좀 비슷하게 사용을 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는 트러브를 좀 특이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개발자분들에 대한 테스트 용도의 DB들이 요구사항이 있어서 지금 현재 4개의 DB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레디스랑 몽고DB 그리고 피파스, 마이시컬 이렇게 4가지 종류를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히트는 이제 보통 사용량은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실로미터하고 연동을 해서 이런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사용할 예정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던 히스토리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스택도 매년 2번의 메이저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업그레이드 주기를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구축했던 그리즐리 버전부터 해서 현재 하바나, 아이스하우스, 주노까지 업그레이드를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현재는 이제 킬러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진행이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 3월 정도에 킬러 업그레이드도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하우스에서 주노 버전으로 넘어오기 전에 이제 전체 사용하던 우분투 12.04 버전을 14.04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한 작업을 마쳤었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저희 카카오에 구축한 오픈스택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2 리전에 대해서 네트워크 모델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오픈스택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따르고 있고요. 리전은 크게 3가지로 분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 V1, 서울 V1, 그리고 서울 V2라는 이름으로 리전 3개를 구성을 했고요. 각 리전별로는 컨트롤러가 당연히 HA로 구성이 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리전명에 붙은 이제 이 V1과 V2라는 의미가 좀 다른데요. V1은 뉴트론에 사용하는 프로바이더 네트워크 중에 VLAN 모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 V2 리전은 프로바이더 네트워크로 자체 개발한 BGP 기반의 호스트 라우트 플러그인 드라이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글로벌 컨트롤러 쪽은 이제 키스톤과 호라이즌을 전체 3개 리전이
쉐어하고 있는 구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키스톤은 이제 카카오 사내 인증 시스템하고 연동을 위해서 별도 인하우스 SSO 드라이버가 개발이 돼서 연동이 되어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라이즌도 많이 사용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드민 용도로 사실 사용하기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별도의 대시보드를 추가로 연동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abbitMQ와 DB는 각 리전 그리고 글로벌 컨트롤에서 각각 분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각 리전별로 그리고 컨트롤러 간에 이런 디펜던시를 끊어내기 위해서 DB와 RabbitMQ를 분리를 한 구성입니다. RabbitMQ는 클러스터 모드로 이중화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오픈색에서 서비스들은 HAQ를 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DB는 MySQL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크레인에서 사용을 하는 스토리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KG라고 하는 카카오 자체에 구축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글랜스 이미지 백엔드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스위프트를 직접 구축을 해서 백엔드 용도로 사용을 했는데요. 현재는 이 KG라고 하는 스토리지,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연동을 해서 통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단에 이제 스위프트 API를 받아줄 수 있는 컨버팅 모듈이 개발이 되었고요. 그래서 글랜스 백엔드 용도 그리고 추가로 트로브의 DB 에이전트에서 백업 용도로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셉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더 백엔드 스토리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 커뮤니티 버전, 그 햄머 버전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으로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클라우드에 대한 운영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버 네트워크나 이런 스토리지 같은 전통적인 IDC 인프라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위에 이제 올라가는 오픈스택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 셀, 제가 있는 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스택이 이런 기반의 클라우드 운영에서 기존 인프라 운영 팀들과의 협업이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카카오는 인프라 전체적인 차원에서 클라우드를 공동으로 이렇게 운영하기 위한 협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고 계시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카카오에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규모를 늘려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전사적인 차원에서 이런 협업이 가능한 구조도 빼놓을 수 없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오픈스택 운영만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멤버 수는 2명이고요. 되게 작은 수치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인프라 운영 파트분들과 협업하면서 이렇게 계속 잘 이끌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올해 말 예측했던 대로 1만 대 규모가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아무런 준비가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 여기 보이는 것처럼 헬게이트가 열리는 상황이 올 수 있겠죠. 아마 이런 모습으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포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결국 해답은 이런 자동화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 데일리 잡을 없애는 것, 그리고 가능한 모든 것들을 프로그래머블하게 만드는 작업이 아마 필요할 겁니다. 앞장표에서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수천 수만 대 VM이 돌아가는 인프라에서 이런 자동화가 구현되어 있지 않다면 당연한 얘기지만 2명이든 10명이든 엄청나게 힘든 작업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백 대 노드에 대해서 작업도 한 대 또는 몇 대의 작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배포가 될 수 있도록 자동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오퍼레이션 코스트를 줄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제 방법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오픈스택 자동화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요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녹음을 하나 해봤는데 안 나오네요. 어떤 거냐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As you know, 뭐 이렇게 시작하는 내용이죠. 왜 이거를 넣었냐면 좀 재미를 위해서 좀 넣긴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작년 도쿄 서밋에서 NTT 커뮤니케이션즈에서 발표를 하셨던 엔지니어 분도 똑같은 그런 말을 하셨던 거고요. 결국 이제 오픈스택 자동화라고 하는 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많은
오픈스택 유저분들 그리고 엔지니어분들도 어려워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겠죠. 그럼 왜 어려울까요? 그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픈스택을 구성하고 있는 컴포넌트들이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도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제 구축을 하는 데에도 지금까지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됐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구축된 이후에도 더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도 사실 이런 많은 컴포넌트들 간의 디펜던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또 오픈스택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발전해 나가는 소프트웨어죠. 그리고 그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메이저 업그레이드가 1년에 2번씩 있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버전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패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계속 프로젝트들이 생겨나고 있죠. 개인 테스트 환경을 실제 서비스하고 동일하게 구현하는 것도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 서비스 환경은 기존에 있던 인프라 환경들이 많이 엮여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오픈스택 자체에 대한 배포, 뭐 이런 테스트들을 자동화했다 하더라도 오픈스택에 올라가는 베어메탈 머신들에 대한 자동화가 또 과제로 남습니다. 아직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부분 준비가 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기존 IDC에서 오픈스택이 물론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어떤 사내 시스템들과 연동이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어떤 식으로 그런 부분들을 풀어나가고 있냐면 가능한 하나씩 그런 부분들을 개발하고 그렇게 개발된 부분들을 오퍼레이션 프로세스로 적용시키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반에는 API로 구현되는 모든 프로그래머블 가능한 그런 데이터 센터 위에서 가능하겠죠. 이 부분들은 이제 좀 예시들을 좀 들어봤습니다. 오픈스택과 별도로 물론 다른 회사들도 사내 인증 시스템을 가지고 계실 것 같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내 모든 시스템이 이 계정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계정 시스템하고 연동할 수 있도록 키스톤 인하우스 SSO 드라이버를 자체로 개발을 했습니다. 오픈스택에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플러그인 형태로 개발할 수 있도록 유연한 설계를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아래 보시면 이제 키스톤 컴프에서 이런 드라이버 지정하는 부분을 저희가 개발한 부분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오토크리에이트 유저 트루라는 옵션을 주게 되면 사용자가 처음 로그인을 했을 때 사내 계정 시스템에서 인증을 받아서 키스톤 DB에 만약에 없게 되면 자동으로 동일한 유저네임으로 계정을 오픈스택 DB로 밀어 넣어주는 로직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유저 생성 시에는 당연히 프로젝트가 있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픈스택은 디폴트 프로젝트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롤은 멤버 롤을 부여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런 사용자들, 그러니까 보통 개발자분들이 되실 텐데요. 그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권한들을 주려고 정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한 사용자가 여러 프로젝트에 개발을 하다 보면 포함되는 부분들, 물론 이 부분도 이제 키스톤의 블루프린트나 이런 부분들에서 나중에 나올 기능이긴 하지만 아직 현재는 구현이 안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프로젝트 멤버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 추가로 이제 개발한 저희 크레인 대시보드 보이시는 부분에서 동작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동페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사내에서 이제 생성된 VM에 호스트네임 기반으로 보통 생성이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사내 DNS 서비스의 도메인 네임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자동화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개발자는 오픈스택에서 VM을 생성을 하게 되면 해당 호스트네임으로 VM의 FQDN을 통해서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오픈스택 컨트롤러에서 저희 프로세스라고 같이 관리되고 있는 프로젝트고요. 그 밖에도 이제 운영에 필요한 자체 툴들을 그때그때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VM이나 하드웨어 자체에 대한 로깅, 그리고 모니터링, 그리고 얼러팅 같은 중요한 부분들은 당연히 별도로 타 개발팀, 그리고 저희 셀의 다른 분들이 전담을 해서 개발을 하고 계시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오픈스택 자체에서 필요한 것들을 추가로 만들어야 하죠. 그래서 이제 또 뭐 가능하다면 다른 오픈소스들을 사용을 하는 형태도 가능하겠죠. 스택테크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오픈스택에서 제공하고 있는 디버깅 용도의 모니터링 툴입니다. 오픈스택에서 노바나 뉴트론 이런 것들이 뭐
VM이 생성된다든지 삭제가 되면 기본적으로 노티피케이션이 날라오게 되죠. 그런 노티를 수집해서 그 히스토리를 볼 수 있는 툴 스택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디버깅 용도로 상당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RabbitMQ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큐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죠. 그래서 10분 동안 만약에 비워지지 않고 있으면 저희 통 메시지를 통해서 알람이 오도록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RabbitMQ에서 큐가 이렇게 빠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걸 컨슘하고 있는 어떤 프로세스가 오동작을 하고 있다거나 죽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픈스택에서 발생하는 에러와 이런 이벤트들을 통 메시지로 오도록 개발을 해서 이슈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런 통 메시지들을 좀 활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하드웨어 증설에 관한 부분인데요. 컴퓨터 노드가 이제 계속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증설을 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가 발주가 들어간 시점부터 초기 세팅까지 해서 오픈스택을 설치할 수 있는 환경까지 들어가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갈된 상태에서 이런 발주가 들어가거나 좀 자원이 늦게 딜리버리가 되면 증설 시점을 놓쳐서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점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풀이라는 개념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어려운 로직은 아니고 그냥 단순히 노바 어그리게이트에서 풀을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컴퓨터 노드가 모자라면 풀에서 저희가 꺼내서 실서비스하고 있는 환경으로 투입을 시키고요. 그리고 신규 풀용 하드웨어가 입고가 되면 초기 세팅이 끝나는 동안 이 풀에서 꺼내 쓸 수 있는 여유 시간들이 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풀 관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확한 사용량 예측이 당연히 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아직까지 이제 초기 버전으로 그냥 이런 컨셉을 적용을 해서 계속해서 사용량이 예측이 되고 또 그런 풀에서 꺼내 쓰는 개념으로 더 발전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들은 저희가 운영을 위해서 개발하고 있는 그런 일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운영과 개발을 동시에 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CI/CD 환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CI/CD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에서 보면 당연한 시스템입니다. 전혀 새로운 시스템은 아니죠. 하지만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인프라에도 이런 CI/CD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도 하나의 소프트웨어와 같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플리케이션의 CI/CD 컨셉을 저희 인프라 환경에 맞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CI는 소프트웨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배포를 하기 위해 만드는 개발 방법론인데요. 어플리케이션 코드가 변경될 때 자동화된 빌드 그리고 테스트를 통해서 빠른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CD는 이렇게 변경된 코드가 프로덕션에 빠르게 배포될 수 있도록 동일하게 배포될 수 있도록 그런 자동화를 해주는 툴이고요. 오프셋 코드 개발과 그리고 저희는 컨피그들을 계속 일상적으로 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덕션 환경하고 동일하게 배포를 하기 위한 이런 환경들이 필수적입니다. 저희는 이런 환경을 K필드라고 한 자체 툴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K필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필드는 이 오픈스택 빌드 그리고 테스트, 디플로이를 자동화하기 위해서 개발된 툴이고요. 쉐프 쿡북과 앤서블 플레이북을 연동을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itHub, 그리고 젠킨스, 쉐프 서버 등을 연동을 해서 소스 버전 관리, 그리고 테스트, 배포 등을 자동화하는 툴이 될 것 같습니다. 오픈스택 서비스들을 이제 인스톨하고 띄워준다는 측면에서 보면 데브스택의 일부 기능이 데브스택하고 좀 유사한 측면이 있고요. 근데 이제 데브스택은 싱글 모드, 또 패키지, 서비스별로 컨피그레이션 하거나 어떤 특정 핸들링을 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저희는 K필드에서는 이런 베이그란트 파일들을 통해서 개인이 사전에 정의한 어떤 설정으로 멀티노드 오픈스택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오픈스택이 설치 시에는 이제 카카오 자체 오픈스택 미러 레포를 가지고 있고요. 그 미러 레포에서 오픈스택의 각 프로젝트들이 디플로이 되는 형식으로 배포가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테스트용으로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K필드를 사용해서 저희 프로덕션 환경까지 배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한 구조고요. K필드를 통해서 개발한 게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우선 개발자는 자신의 개발 호스트 머신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 이제 Kbuild 소스를 GitHub에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기본 설정이 끝난다면 베그란트 업을 통해서 매우 간단하게 사전에 정리된 멀티노드 환경으로 오픈스택이 설치가 되죠.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KVM을 하이퍼바이저로 쓰고 있는 환경으로 이 캣빌드에서 오픈스택을 띄우기 때문에 베그란트 리퍼트 플러그인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베그란트 박스를 리퍼트로 컨버팅하기 위해서 이제 베그란트 뮤테이트 플러그인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그란트 옴니버스를 사용해서 셰프 제로와 클라이언트를 설치를 하고 있고요. 이후에 이제 베그란트 셰프 제로 플러그인을 사용을 해서 프로비전 시 이제 셰프 쿡북에서 해당 VM으로 다 배포될 수 있도록 하는 툴들을 연동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혹시 잘 보이시나요? 네, Kbuild를 이제 개발 환경에서 기클론을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이제 Kbuild 안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쿡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스터 브랜치를 가지고 있는 주노 버전이 설치되어 있는지 릴리즈 버전을 확인을 하고요. 현재 주노 버전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버크인스톨이라는 커맨드를 통해서 해당 쿡북들을 자신의 로컬 호스트 머신으로 다운로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 베그란트 업 하기 전에 이제 스테이터스를 통해서 생성이 안 되어 있는 모습을 한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그란트 업을 하게 되면 사전에 정의된 멀티노드 환경으로 VM이 생성이 되는 거죠. 현재 6개의 VM으로 생성되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DB, 그리고 컨트롤, 그리고 LB, 그리고 컴퓨터 노드 2개, 스위프트까지 VM 이미지로 뜨고 있고요. 베그란트 업이 되면 현재는 이제 VM에 사용하는 네트워크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기본적인 설정들을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완료가 되면 프로비전을 통해서 해당 VM들의 실제 서비스되는 오픈스택들이 설치가 될 겁니다. 이제 완료가 된 모습이고요. 프로비전 DB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비전 DB는 아까 전에 올렸던 쿡북을 통해서 VM의 레시피를 통해서 이제 VM의 오픈스택 설치를 하는 과정이고요. 컨트롤러가 설치가 되면 그 이후에는 이제 컴퓨터 노드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인데요. 제가 데모를 위해서 좀 편집을 한 내용이고요. 실제로는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도는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비전이 완료가 되면 현재 베그란트 스테이터스 통해서 6개 VM이 정상적으로 올라와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이 된 게 정확한지 정상적인지를 커맨드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구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V2 아키텍처 모델로 현재 뜬 오픈스택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들을 확인을 하는 작업이고요. 네트워크까지 라우트 정보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컨트롤러에 들어가서 정말 소스가 주노 버전인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주노 버전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위에는 저희가 다 리베이스를 해서 그 위에 변경된 소스들을 다 올린 부분입니다. 이제 이 주노로 설치된 부분에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킬로 업그레이드 테스트를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를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주노 버전으로 방금 설치된 컨트롤러로 접속을 하고요. 노바 커맨드를 통해서 VM 하나를 생성을 합니다. VM을 생성해서 아래에서 이제 핑을 통해서 외부에서 접속이 정상적인지 확인을 하고요. 킬로가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에서도 계속 이 VM의 서비스에 영향이 없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핑을 때려서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이제 나이프 SSH 커맨드를 통해서 전체 주노 버전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오픈스택 컨트롤러 컴퓨터 노드에 떠 있는 서비스들을 전체 내리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전체 서비스가 내려가면 기존의 주노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배포되어 있는 그 소스들을 다 삭제하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물론 현재 이렇게 작업하는 내용들은 저희가 기존에 이 킬러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배포 코드라든지 아니면 기존 주노 소스 코드에 저희가 변경을 가했던 부분들을 킬러 버전으로 다 리베이스를 한 뒤에 컴플링 나는 코드들을 다 이제 수정하는 방식으로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커맨드들로 완료가 되는 거고요. 실제 테스트에 대한 배포는 이런 식으로 일어나면서 이렇게 해서 성공이 된다라고 하면 스테이징 그리고 프로덕션 환경까지 이런 방식으로 배포를 하게 됩니다. 현재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버추얼 ENV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오픈스택 소스들을 삭제를 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삭제가 완료가 되면 단순히 이 K필드로 접속을 해서 아까 보셨던 그 마스터 브랜치인 주노 버전에서 킬러 버전의 브랜치로 체크아웃을 통해서 브랜치를 바꾸는 작업을 하고요. 이제 브랜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카카오 킬러 브랜치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아까 보셨던 그 릴리즈 버전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쿡북에 정의된 주노 버전이 킬러로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을 하는 모습입니다. 확인이 끝났으면 기존에 샵 서버로 배포가 되어 있던 주노 버전의 쿡북들을 다 삭제를 하는 작업입니다. 물론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들은 다 데모를 위해서 수동으로 이렇게 하나씩 커맨드를 통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실제 배포가 있는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자동화를 해서 최대한 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작업이 동일합니다. 버그센터를 통해서 쿡북을 업로드를 하고요. 업로드가 완료가 되면 나이프 커맨드를 통해서 해당 VM의 셰프 클라이언트를 실행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VM들은 자신이 보고 있는 셰프 서버를 통해서 쿡북들을 다운로드 하게 될 거고요. 그때부터 이제 정의되어 있는 레시피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킬러 버전으로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 작업은 배포한 작업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끝이 날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 킬러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된 이 VM에 접속을 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킬러 버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오픈스택 클라이언트를 쓰도록 변경을 했기 때문에 아까 노바 커맨드를 써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오픈스택 커맨드 서버 리스트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VM이 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아래쪽에 VM의 핑이 안 빠지고 계속 서비스가 유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픈스택 이미지 리스트까지 확인을 했으면 이제 서비스들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실제 소스가 정말로 킬러 버전으로 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는 모습이고요. 물론 이제 모든 배포나 이런 테스트 킬러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완료됐다라는 판단을 하기 위한 테스트들은 이런 간단한 작업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테스트도 추가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현재는 이 테스트까지 배포를 한 뒤에 자동화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올해 계속해서 자동화시키는 것으로 계속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저희 CI 환경, CD 환경에서 K필드를 통해서 개발이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 프로세스를 한번 그려본 거고요. 우선 K필드라고 하는 마스터 브랜치, 마스터 레파지토리에 있는 소스를 개인 개발 레파지토리로 포크를 뜨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개발해야 할 아까 그 머신에서 보셨던 그 환경에서 기클론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실제로 자신이 개발해야 되는 어떤 피처 브랜치를 따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개발이 진행이 되게 되겠죠. 완료가 된다면 이제 깃 커밋을 통해서 자신의 레포로 커밋을 올리고요. 깃허브과 이렇게 연동되어 있는 젠킨스에서 웹훅을 통해서 커밋이 들어가면 빌드 테스트까지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페일이 나면 당연히 다시 픽스를 하는 작업을 할 거고, 석세스가 나면 풀리캣을 통해서 코드 리뷰를 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희는 게릿 같은 그런 툴은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인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리고 빠르게 이렇게 코멘트를 달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기 위해서 이제 GitHub에서 코멘트를 해당 스레드에 코멘트를 다는 식으로 코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리뷰가 끝나면 해당 소스를 이 K필드 전체 마스터 레포로 풀리캐스트 머지를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K필드에 대한 소스 코드 변경 그리고 개발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요. 물론 오픈스택에 대해서 자체 소스가 변경되는 작업도 외부 레파지토리에 미러되어 있는 그 소스들을 받아서 수정을 하고 테스트를 할 때는 이 K필드 환경을 띄워서 테스트를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개발이 완료가 되면 실제로 프로덕션 환경에 배포를 하기 위해서 먼저 스테이징 환경으로 배포를 하고요. 이 스테이징 환경은 프로덕션 환경하고 완전히 동일한 아키텍처 그리고 동일한 머신들을 구성을 해서 돼 있는 사이즈만 조금 작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스테이징 환경으로 배포를 해서 기본적으로 테스트, 서비스에 개발되었던 서비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테스트가 완료가 되면 해당 내용을 웹 서버로 업로드를 해서 똑같이 프로덕션 환경에 배포를 하고요. 이 부분들도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동화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개발과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오픈스택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VM이나 네트워크 같은 구현물 최우선을 두는 정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즉 이제 오픈스택 서비스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VM 그리고 거기서 사용된 네트워크들은 영향을 안 받는 구조를 최대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아까 보셨던 킬러 업그레이드나 이런 것들이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환경에서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은 프로그래머블한 데이터 센터 그리고 그 안에서 오픈스택을 운영해 나가는 그 기반은 API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스턴스는 휘발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이야기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어플리케이션의 관점에서도 데이터 센터의 어떤 분산 아키텍처를 고려해서 써야 하는 부분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절대 죽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노력보다는 시스템이 죽더라도 서비스에는 영향이 없는 그런 아키텍처를 만들어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프로토타입으로 저희들이 셀에서 개발하고 있는 셀프 서비스 컨셉이라는 부분인데요.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좀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VM이 이제 오픈스택 위에 올라가 있는 VM뿐만 아니라 레거시 피지컬 머신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까지도 하나의 클라우드 환경으로 녹여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그런 프로토타이핑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이들 하시는 내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흔히 클라우드 개발 그리고 운영이라고 하면 이런 백조들을 띄우기 위해서 물 아래에서 열심히 이렇게 다리를 젓고 있는 역할이다 라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오픈스택으로 클라우드를 구현하시는 많은 엔지니어 분들도 이렇게 보이시지 않는 곳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사처럼 정말 장난이 아니죠.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가능성 있는 그런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함께 힘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